9월 12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3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2.34% 상승한 2572.0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1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3.05% 상승한 731.0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6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50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9종목, 코스닥에서는 41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하이트론, 미래반도체, C랩, 보성파워텍, 앞타머사이언스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50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섹터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반도체 AI 전력 섹터입니다. 어젯밤 미국장이 반등하며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전일 대비 4.9%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AI 칩을 사우디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지면서 엔비디아는 전일 대비 8.15%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는 AI 칩 수요가 너무 많다며 TSMC는 정말 놀라운 기업이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른 공급업체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어요.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현재 엔비디아가 칩셋을 TSMC에서 제조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삼성전자나 인텔 등의 파운드리에도 주문을 맡길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했으며 최근 반도체 기업들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고 있는 전력과 AI 관련주들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도 C랩은 엔비디아의 국내 총판인 에즈웰 플러스와 엔비디아 옴니버스 기반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는 호재도 동반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글로벌 기업의 반도체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것으로 엔비디아의 국내 총판인 에즈웰 플러스와 C랩이 협력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와 관련하여 특별한 호재가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미국 생물보안법이 이틀 전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고 전해진 바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중에서도 앞타머사이언스는 간암치료 물질에 대한 중국 특허 등록이 완료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앞타머사이언스의 관계자는 간암치료제의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한 사실은 기술 이전에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라며 현재도 간암치료제의 사업 개발은 중국을 최우선으로 진행해온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3번 원자력 발전 섹터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3, 4호기 건설을 허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신한울 3, 4호기는 지난 2016년에 건설 허가를 신청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라 건설 사업이 중단되며 심사가 멈췄었는데요. 지난 2022년 심사가 재개되면서 이번에 건설이 허가됐다고 전해졌습니다. 국내의 원전 건설 허가가 난 것은 2016년 이후 8년 3개월 만이라고 알려졌어요. 한편 윤 대통령은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체코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해당 일정을 앞두고 한국과 체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글로벌 원전 동맹 파트너십 구축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 속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네요. 다음은 4번 로봇 섹터입니다.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인 보핏의 출시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삼성닷컴 홈페이지에 보핏의 매뉴얼과 스펙 등이 등록됐다고 전해졌습니다. 다만 제가 못 찾는 건지 홈페이지 내 검색으로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보핏은 사람의 보행을 보조하는 웨어러블 로봇으로 원래 작년 하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올해 상반기로 미뤄졌다가 이번에는 올해 추석 전에 출시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일부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중에서도 엔젤로보틱스는 엉덩 관절 보조 웨어러블 로봇인 엔젤슈트 H12 올해 안으로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며 상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마감했습니다. 두산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지평선 산업단지 내 부지에 3,930평 규모의 하이엔드 연성 동박적 층판 공장을 준공한다고 전해지면서 상승했는데요. BS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두산그룹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바켓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합병을 철회했으나 여전히 두산바켓 주주들의 우려가 높다고 언급했어요. 시장은 여전히 두산바켓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이 훗날 재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곳은 두산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지배구조를 개편한 이후 두산은 보유 중인 자사주 18%의 일부 소각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5번 재건 섹터입니다. 오후 3시경 한국과 체코가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을 협력한다는 제목의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속보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았으며 현재 기사 제목만 나온 상태인데요. 일주일 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체코 총리 특사를 만나 우크라 전후 재건 분야 등으로 양국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해진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속보에 일부 재건 및 건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네요. 이 중에서도 DYD는 최대 주주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DYD가 지분 3.4%를 보유하여 최대 주주로 있는 삼부토건도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하이트로는 저번 주 금요일 장마감 후 탑업인 증권 취득자금 확보를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는데요. 월요일에는 표적 항암제를 개발하는 GPCR의 연구진을 임원으로 영입한 뒤 본격적인 신약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으며 월요일 장마감 후에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이 연달아 전해지면서 하이트론이 4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어서 라파스는 일본에서 잇따라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정도현 라파스 대표가 세계 최초에 붙이는 위고비 DW 1022의 일상 투약을 다음 달에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라파스는 미세 바늘이 들어간 붙이는 파스 형식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패치제 형태의 위고비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임상 1상 결과에서도 동일한 PK 데이터 증명을 확보할 경우 기술 수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아센디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아센디오는 8월 30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170억 원 규모의 유형자산 양도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양도 금액은 자산 총액의 35%에 해당하며 아센디오의 지분 9.9%를 보유한 퍼시픽 산업과 그의 종속회사인 퍼시픽 개발에 해당 유형자산을 양도한다고 전해졌습니다. 끝으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상승했습니다. 어제 미국 정부가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과 러시아에서 설계한 특정 부품 및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것을 규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자율주행 관련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된 바 있는데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점도 자율주행 관련주들에게 지속 호재로 작용되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도 미국 대선 TV 토론에서 해리스가 우세했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어제 미국장에서 테슬라를 포함한 주요 전기차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국내에서는 포스코퓨처엠이 2차전지 제조사와 1.8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으며 이 같은 소식들이 모두 2차전지 및 자율주행 섹터에 호재로 작용되었습니다. 이번 계약 금액은 포스코퓨처엠의 최근 매출액 대비 38%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상세한 계약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기차 캐즘 속에서 이 같은 대형 계약을 체결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